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진로교사 선생님들께서 정보를 공유하는 곳에 이처럼 공감 36.5 채널 방송이 소개됐습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학생들 진로에 도움이 된다. 또 이렇게 기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반응은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1년 동안 160여여의 강연을 다녔습니다. 이틀에 한 불꼴이죠. 이 가운데 80%가 초중고등학교인데요. 이처럼 여기 학교에 집중한 것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강연을 듣고 쓴 글입니다. 저도 이제부터 기쁨을 나눠줄게요. 다음 이 화면은 중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강연을 듣고 이 이태석 신부님이 창단한 브라스 밴드 아이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정말 잘 그렸죠? 그리고 이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강연을 듣고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상처받더라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교직 생활을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초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강연을 하는 것은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교 강연 가서요, 학생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초등학생들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이 어릴 때부터 행복의 올바른 개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감 36.5에서는 오늘부터 지난 30여 년 동안 취재 현장에서 경험했던 감동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는 이 화면 속 신발의 주인공입니다. 보기에도 오래되고 낡아 보이죠? 이 구두굽이 여러 겹인 걸로 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구두의 주인이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웨덴 정치의 심장부인 스웨덴 의회입니다. 우리 국회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본회의장도 우리와 다릅니다. 우선 의원에게 지급되는 개인 모니터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석도 의원 자리와 높이가 같습니다. 대정부 질의와 답변하는 좌석도 같은 높이에서 마주보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우리처럼 여당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원탁으로 둘러앉습니다. 경청과 타협, 설득의 정치를 위해서입니다. 스웨덴은 내각제 국가입니다. 법적으로 최고 통수권자는 국왕이지만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권력은 다수당의 대표인 총리입니다. 의사당 2층으로 올라가면 흉상들이 보입니다. 위기의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행복국가로 만든 전직 총리들입니다. 이곳에 특권 없고 정직하고 국민 세금 단돈 1원도 아껴 쓰는 봉사의 정치를 정착시킨 지도자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신발의 주인공입니다. 타게 엘란드로 무려 23년을 스웨덴의 최고 권력자로 지냈습니다. 5번의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6번째 총선에서는 스웨덴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기는 득표로 대승을 거둡니다. 스웨덴은 다당제 국가입니다. 총선에서 과반 득표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엘렌데르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스웨덴을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총리직을 그만두고 떠난 것입니다. 장기 집권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고 권력을 내려놓은 이유입니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을 달리면 시골 마을 호숫가에 나무로 지은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엘란데르가 총리를 그만두고 부인과 함께 16년을 살던 집입니다. 집안을 살펴보자 최고의 권력자가 지낸 곳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검소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을 당원들이 돈을 모아서 구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총리 퇴임 후 거처할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엘란데르 총리의 23년 권력은 국민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우리 현실에서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23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지낸 분이 돈이 없어서 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이 또한 우리의 시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삶은 총리뿐만이 아니라 부인의 삶에서도 계속됩니다. 엘란데르 총리의 아들 부부가 특별히 공개한 어머니의 옷입니다. 이 검은색 정장 드레스는 총리 부인의 자격으로 국회 개원식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23년 동안 이 옷만 입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단돈 1원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할 점은 엘란데르 부부의 이 감동적인 삶이 이 개인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웨덴 정치의 전통이 됐다는 점입니다. 스웨덴 의회 있는 이 건물입니다. 바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물인데요. 총리 관저입니다. 철동 같은 경비로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의 관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번에는 스웨덴 정치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 왼쪽 오른쪽 화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타게 엘란데르 총리 25대 총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26대 팔메 총리, 제일 왼쪽 잉바르 칼손 29대 총리인데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팔메 총리. 엘란데르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2차례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제도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비서실장을 지낸 분인데요. 이 잉바르 칼손이라는 분. 이분 역시 스웨덴 정치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첫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성공한 잉바르 칼손은 임기 도중 총리를 내려놓고 떠납니다. 최고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이유는 스승인 타게 엘란데르처럼 후배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스톡홀름시 중심에 있는 묘지입니다. 이 비석 하나만 있는 이 묘지의 주인공, 바로 팔메 총리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지냈어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는 스웨덴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장을 지낸 후로 5선 의원이었고 스웨덴 왕실의 가정교사, 장관을 지낼 정도로 경력이 화려합니다. 이분 역시 청년 정치인 시절 엘란데르에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분을 취재할 때 당시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5선 의원이 새벽에 저런 버스를 타고 혼자서 의회로 출근합니다. 또 지역구를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모두가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이 가운데는 야당을 지지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정치 지도자가 남긴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스웨덴 국민들이 엘란데르 총리에게 23년 동안 강력한 지지를 보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란데르 총리가 집권 시절
완성시킨 복지제도입니다. 아동부상급식, 자녀수당, 주택수당, 또 9년제 의무교육. 이 복지제도는 당시 노사갈등과 야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차를 타고 엘란데르 총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승객이 반갑게 인사를 하며 어딜 가는지 묻습니다. 엘란데르 이야기를 하자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다며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보여줍니다. 50년 전 엘란데르가 방송에 출연한 화면입니다. 노부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무엇이 노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열차에서 내려 차로 달리자 넓은 호숫가 옆에 건물이 보입니다. 스웨덴 총리의 여름 별장입니다. 이 건물은 국민이 세금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엘란데르에게 별장으로 선물했는데 그는 이곳을 개인이 아닌 총리 여름 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란데르의 총리직 수행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엘란데르는 총리 취임 후 재계 대표에게 만남을 제의하고 매주 목요일 이곳 총리 여름 별장에 초대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재계도 그의 진심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대표를 총리 별장에 초청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후 야당 정치인도 초대해 식사를 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곳을 다녀가지 않은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총리 별장은 스웨덴 정치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모교회입니다. 엘란데르는 대화와 설득의 정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하나씩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행복국가로 만든 비결입니다. 타게 엘란데르가 살던 집 옆에 정치학교가 있습니다.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공무원, 노조, 시민단체 소속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장관으로 활동 중인 정치인들도 이 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내용은 엘란데르 총리가 23년 동안 보여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대화 타협의 정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되고 타협은 상대를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 또 모든 과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 타게 엘란데르 부부의 정치 역정을 취재하면서 경험한 아주 재밌는 일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엘란데르 총리 부인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 정치인, 정치학자,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스웨덴 정치에 대해 질문을 하면 모두가 총리의 부인인 아이나 엘란데르 여사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엘란데르 총리가 은퇴하고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이 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잉바르 칼손을 찾아갑니다. 당시 잉바르 칼손은 주택부 장관이었습니다. 잉바르 칼손은 놀라서 태어나와서 방문 이유를 묻자 부인은 수십 개의 볼펜이 든 주머니를 꺼내 건넵니다. 장관이 무슨 볼펜인지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이 총리 시절 사용하던 볼펜인데 이제는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볼펜에는 정부 소유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스웨덴 정치의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엘란데르가 총리 퇴임 후 살던 집에 걸려있는 액자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사진이 빼곡하죠. 이 액자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총리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임기 초 그를 비판하던
야당 인사와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치는 말과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라는 교훈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스웨덴 정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지 경험하게 해준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오선 의원으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화면을 만나보시죠.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외국인이 보입니다. 입국 환영 현수막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Welcome to Korea.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what a reception. That's totally unexpected. 가방을 들어주려 하자 자신이 직접 챙깁니다. 오래 사용한 듯 가방 손잡이도 작동이 안 됩니다. 오선 의원 입고 맞나? 올레 의원이 자신을 초청해준 이태석 재단을 찾습니다. 그에게 오선 의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타게 엘란데르 총리처럼 겸손하고 경청하며 밝게 웃습니다. 올레 토롤 의원, 오선으로 스웨덴 외교 분야의 전문가이며 한국 스웨덴 의원 친선협회 스웨덴 측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20년 동안의 의정 활동은 쉽지 않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의정 활동과 공약 이행률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권자의 신뢰가 두텁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올레 토롤 의원과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Welcome. Where would you like me to sit? There? By the window? 커피를 직접 받으시냐고요. 그에게 받은 첫 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커피도 직접 타 손님에게 대접하고 우편물도 직접 찾아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 출장 때 사용한 출장비 내역입니다. 항공기, 교통비, 한국에서 사용한 돈의 사용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 내역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식사비를 냈다며 반납한 것입니다. Så är det. Vi är folkets tjänare. Så är det. Och det vet jag. Varje dag när jag vaknar så vet jag att idag ska jag göra mitt för västmanlänningarna. Sen är jag en människa. Jag orkar inte jobba 24 timmar om dygnet. Jag har ett familjeliv, jag har vänner, jag måste sova också. Men jag gör mitt allra bästa så många timmar jag orkar. 지난해 스웨덴 의원회관을 찾아가 올레 의원을 만났습니다. 과연 오선 의원 사무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0년 전과 달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좁은 공간은 똑같습니다. 가구도 책상과 서랍장 1개, TV 모니터가 전부입니다. 그는 이런 공간에서 비소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게 엘란데르가 스웨덴 정치에 남긴 선물입니다. I really hope that you bring with you in the future what you learned at the Leadership Academy and contribute to a prosperous future for yourself and more servant leadership in Korea and the world. So all the best for the future and best of luck. 2년 전 이태석 리더십 스쿨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타게 엘란데르 같은 섬기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까지 전국에서 참여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될 덕목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여러분 곳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니까 올레 토렐 의원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you so much for inviting me and for the nice introduction, and the whole team here at the Lee Tae-sok Foundation. 외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를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것이 신기한 표정입니다. This is me. 올레 의원이 스웨덴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In general, I would say a leader is someone who is empathetic, who can understand how other people feel. 학생들은 거의 한마디 한마디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질문을 합니다. 점점 이런 전통적인 부분과 현대적인 부분 리더는 약간 권위적인 그는 진심을 다해 답변을 했습니다. When it's just right. It's not too much, it's not too little. It's lagom. If you have a cup of tea, for example, is it too warm? No. Is it too cold? No, it's lagom. Just right. It's balanced. It's not too much, not too little. 그리고 모두가 그의 친절함에 깊이 빠져듭니다. 올레토럴 의원이 특권 없는 정치를 실천하는 데는 바로 이 의원지원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의원지원법에는 의원 활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 임금을 삭감합니다. 또 외부 출장을 갈 때는 이용하는 교통편이 가격이 저렴한 좌석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의원 지원법을 여당, 야당이 합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 속 장소는 어디냐면요. 의원들이 출장 때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쓴 영수증은 영구 보존하고 누구든 열람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외면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투명한 정치를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올레토럴 의원은 2년째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강연 섭외를 할 때만 해도 설마 한국까지 올까?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 도움을 청하자 흔쾌히 응했습니다. 조금 전 공항 입국할 때 비서도 없이 가방 2개를 직접 챙기는 모습 보셨죠?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올레 의원을 지난 2년간 지켜보면서 누굴 만나든 겸손하고 경청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올레 의원은 매년 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반갑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구수한 PD의 공감 36.5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날은 이태석 리더십 스쿨 5기 수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반가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